주말에 마감한 뉴욕 증시, 나스닥이 0.4% 상승하고 다우는 165% 하락을 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1월에 0.9% 하락을 하고 작년 중에 가장 큰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이 소비자 지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상호 관세가 4월 1일까지 연기가 되면서 어떤 시중금리, 10년물 금리가 음, 의미 있는 4.4%대까지 하락을 했어요. 다소 이제 위험자산, 어떤 증시라든가 비트코인 사이트에서 어떤 반등의 어떤 기반을 유지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 이제 로봇과 AI, 이쪽이 우리 주도 테마로서 연초부터 계속 상승을 많이 해왔고, 주말에 미국장에서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와 연관된 그런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의미 있는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관련 차트를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지난번에 이제 요 그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한 그 지점까지 얼마 전에 이제 깊은 하락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90달러 정도 돼요. 최근에 이제 2개월 동안 90달러를 돌파를 해서 다시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자리에 와 있고요. 지금 막그 라운드 피겨 가격인 100달러 정도, 거기에 이제 잠깐 숨고르게 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60달러에서 거의 한 80달러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우리 관련 업종 하이닉스라든가 뭐 삼성전자 이쪽도 의미 있는 조정을 겪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조정에 비하면 그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긴 그 삼성전자도 10만 원대에서 지금 5만 원대니까 거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준해서 생각을 한다면 거의 그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연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의미 있는 요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키우는 그 2개월 어떤 양봉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나름 이제 확실한 어떤 그 저항대를 뚫어놓은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고, 여기 이제 그동안 매물대가 어느 정도 포진돼 있었는데, 요거를 시원하게 뚫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고, 우리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제 고금리가 뭐 지속되면서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해서 좀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간밤에 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도 하고 이런 그 반도체 중심의 반등이 우리 반도체 업종에도 어느 정도 훈풍이 불어서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138달러 85센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 차이나 A50이 의미 있는 반등을 해서 2.06%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계속 그 상승을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메타, 주로 이제 빅테크 중심의 그런 상승이 어떤 이어진 그런 주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 EWI 이쪽도 0.59%뭐 상승을 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테슬라는 좀 약보합으로 마무리한 그런 상황이에요. 테슬라가 355달러에서 마무리를 한 그런 상황이에요. 관련 기사를 이렇게 보면 지금 중국의 어떤 전기차 관련 기업들, 특히 니콜라가 한 10% 정도 폭락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전기차 사업의 어떤
음향이 갈려진 뭐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조금이라든가 기타 어떤 탄소 배출권 크레딧 관련해서 여러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관련 기업들, 그쪽에 의존한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주가가 폭락하고, 대신에 이제 다른 사업들,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다른 쪽에 그동안 어떤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R&D한 그런 기업들은 좀 급등을 한 뭐 그런 상황으로 지금 리비안 기업, 그 다음에 중국에 이제 BYD 기업이 있거든요. 이쪽 기업은 또 계속 연이어서 뭐 급등을 이어간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 BID 관련 사항은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보고요. 테슬라 관련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지난번에 이제 월봉 기준으로 테슬라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25달러에서 반등을 한 뭐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월봉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유동성 풀에 따라서 일단은 이게 350달러 아래에서 이렇게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지금 반등을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로켓 캔들 요 자리에서 지켜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25달러까지 밀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350달러까지 이렇게 붕둥 뜬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확인된 게 이제 요 아래 가격, 그러니까 350달러 아래에서는 누군가가 매수에 나선 뭐 그런 상황이고요. 여전히 이제 350달러 아래에서는 좀 매수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아래에서는 아직까지 유동성 바울이 형성돼서 어떤 미국의 뭐 성장, 지금은 이 성장이 이제 전기차 이쪽 섹터가 아니라 자율주행과 뭐 AI, 이게 이제 중국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름 미국의 어떤 성장이 중국을 이겨서 결국은 어떤 미국의 어떤 달러 패권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성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유동성에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코인베이스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의 어떤 채권 수요, 이제 채권 수요 확보가 미국 경제, 그 다음에 패권 경쟁의 급선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코인의 거래량이 앞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어떤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드맥스, 코니에 대해서 일부 추천을 했고, 거기에 이제 기초자산이 이제 코인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주말에 좀 의미 있는 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요건도 지금 유동성 풀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이 급등을 하면 좀 바로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들이 이렇게 급등을 할 때 쫓아가면 좀 바로 물려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급락 시에만 좀 엉덩이를 뒤로 빼고 좀 제한적인 그런 소극적인 매매에만 고래들이 참여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좀 상승 중에 쫓아가서 이렇게 매매하는 것보다 월 적립식으로 중요한 자산 같은 경우는 좀 적립식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어떤가 뭐 이런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파월 차트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했는데, 이 빨간색이 연준의 이제 자산이라고 얘기도 하고 대차대조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 분기점, 요거는 이제 이 차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이 시점이 2019년 9월이고요. 이때 연준이 자산 매각을 중단한 그 시점, 그러니까 QT를 종료한 그 시점이 2019년 9월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자산 매각을 중단한, 그리고 선언을 아직 안 한 그 시점이고요. 지금 QT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긴축 과정, 시중에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추세는 뭐냐면 연준에서도 자산 매각을 한다는 이야기는 시중에 이제 돈을 회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초록색 금리까지 지금 한 4.5%, 지난주까지 이제 4.7%까지 금리까지 높으니 이제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4.5% 이상 수익을 내서 수익을 낼 만한 자산들이 많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비트코인 등 그런 미국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말에는 이 금리가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트럼프의 어떤 관세 연기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좀 하락을 해서 대출 금리가 좀 떨어져서 지금 비트코인이 어, 요 가격대에서 한 10만 달러 정도 최소한 그 대출 금리가 떨어지니까 한 10만 달러 그 정도까지 보고 좀 저가에서 좀 매수한 그런 세력들이 좀 들어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향이 아무래도 4월까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안전자산 특히 최근에 많이 떨어진 뭐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매수가 들어왔고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그 BYD라는 기업이고요. 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이 홍콩 달러로 지금 400, 한 50달러, 60달러 이 정도 하거든요. 이거 이제 초록색은 이제 테슬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50달러 정도 하고 지금 테슬라는 고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BYD는 지금 고점 대비 지금 한, 한 30% 정도 상승을 하고 이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BID가 뭐 전기차를 만드는 중국계 기업이면서 지금 최근에 뭐 자율주행 해가지고 전 세계 지금 중국하고 중국의 자율주행을 테슬라가 전 세계를 주도를 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전기차 분야에서는 지금 BID가 지금 테슬라를 능가를 하는 그런 실적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지금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 지금 테슬라보다 오히려 더 앞설 수 있다. 뭐 이런 음, 생각. 지금 테슬라가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근데 BID에서 얼마 전에 딥시크의 어떤 그 딥시크와 협력을 통해서 딥시크의 여러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자율주행을 발전을 시키겠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중국이 뭐 AI라든가 뭐 로봇 산업에 있어서 전혀 미국에 비해서 뒤질 게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 개발 이후에 여러 가지 로봇 사업, 그 다음에 AI 이쪽에 혹시 미국이 뒤지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동안에 이제 그 테슬라의 여러 가지 글로벌 1위 사업 분야였던 AI라든가 뭐 이런 자율주행들이 혹시 이게 넘사벽이었는데 이 중국에 밀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위기감들이 그동안 테슬라의 주가를 많이 떨어뜨린 뭐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테슬라의 주가는 어느 정도 유동성으로 일단 350달러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게 상승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보여지기에 따라서는 그 AI 분야 이게 그 미국 트럼프 정권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보여지기에 따라서는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트럼프가 천명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자기네 나라만 잘 살면 된다. 이러면서 또 그 달러 패권도 유지하고 이제 거래세라는 얘기는 뭐냐면 거래가 되면서 거래가 증가를 해야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이제 관세. 거기에 또 거래가 많이 돼야 되는 이제 달러 패권은 또 고집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또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서는 또 국방이라든가 근데 국방 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이제 항공 우주 그다음에 또 뭐 해양 조선 뭐 이쪽은 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남아 있거든요. 또 그 부분에 이제 핵심 기술이 앞으로 이제 AI를 리드하지 못하면 국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힘든 그런 산업으로 지금 AI가 인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생각하는 분야는 과연 이런 경쟁 속에서 지금 그 BID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쪽에서 이 정부의 이제 지원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어떤 시장이라든가 이런 규제 이런 것들이 없고 정부의 또 일방적인 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미국은 시장 자체가 뭐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제도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도지라고 해서 뭐 제도 혁신, 그다음에 뭐 예산 이런 것들을 지금 일론 머스크가 뭐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기존 세력에 부딪혀서 뭐 좀 난간에 부딪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주의의 장점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자본과 기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이제 그 합병 그리고 R&D 이런 것들이 이제 시너지가 나면서 그 기업이 성장을 하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AI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딥시크를 개발을 하면서 중국에서 이 기술까지 오히려 미국보다 더 능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정부 지원까지 뒤따른다면 AI를 중국보다 뒤처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론 머스크가 알트만에 대해서 AI 분야를 좀 그 우리가 합병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계속 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알트만이 계속 거절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테슬라는 지금 가격대에서 지금 하여간 300달러, 350달러 이하에서는 좀 매도를 하고 400달러에서는 매도를 하고 350달러 미만에서는 일부 매수를 하는 뭐 이런 전략이 당장은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국 전기차 관련 사항은 중국 전기차에 BID가 지금 있거든요. 이 차트를 봐도 BID는 이제 고점을 높여가는 이 녹색 캔들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AI 분야, 이 딥시크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실체가 있는 중국 AI 산업의 성장이 하루 이틀 일어난 게 아니라 지속적일 수도 있고 이 파급 효과가 어떤 전 분야에 대해서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고 이게 이제 중국의 어떤 기술 기업 그리고 중국의 어떤 중국 기술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인지풀에 대해서 뭐 주봉 매매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런 사이클에 합류하지 못했다면 어, 일단은 이때 뭐 니플 뭐 CEO가 매도를 했다. 1차 매도가 나왔고 음, 의미 있는 뭐 고래들의 매도가 나오면 이렇게 3주째 이렇게 니플이 깊은 하락을 했거든요. 어, 하지만 이렇게 강한 종목 또 이런 강한 종목은 언제든지 이렇게 다시 뭐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가 예, 매수를 해서 좀 보유를 하면 어느 정도 요 고점 인근에 한 반 정도 매도를 하고 위쪽에 나머지 반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유동성 어떤 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서 언제든지 이거 잠기면 이렇게 뜰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지금 막 유동성 풀에 이렇게 에, 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부터는 만약에 이때 뭐 매수를 했다면 윗가격대 전고점 가격 뭐 3.2달러, 3달러 이때는 반 정도 덜어주고 나머지 반은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뭐 기대감에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말에 마감한 우리 증시에서 EWI가 좀 여기 주봉이거든요. 이렇게 나름 에너지가 좀 응축이 돼서 이 윗가격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 환율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돼서 이 달러 자산이 좀 싸진 뭐 그것 때문에 일부 상승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뭐 하이닉스도 주말에 좀 매수를 많이 해서 반도체 중심의 어떤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1위가 아무래도 타이거 조선 톱10. 여기 1위 ETF고요. 2위가 최근에 이제 우주방산 쪽, 우주방산 이쪽이 2위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RISE, AIN 로봇, 여기 이제 3위로 되어 있고요. 지금 반도체가 4위, 그 다음에 바이오가 5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바이오가 최근에 어떤 지수 영향으로 많이 못 올랐어요. 주말에 이제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의미 있는 안정세를 보이면서 어떤 그 반도체하고 바이오 쪽이 다음 주에는 좀 상승을 좀 할 뭐 그런 가능성이 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조선 쪽은 원화 강세에 따라서 일부 숨고르기를 보일 뭐 그런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쪽은 다음 주에 좀 조정 시에 일부 좀 비중을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도 좀 유효해 보이고요. 이게 다음 주에 이렇게 성급하게 좀 조정 시에 이렇게 비중을 확대하는 것보다 주말에 좀 많이 좀 떨어졌을 때 일부 비중을 담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지수 관련 그런 종목에 좀 집중하는 게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EWI가 어차피 삼성전자 20%, 삼성 하이닉스 10%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수 관련 반도체 업종이 다음 주에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쪽에 계속 그 주도 테마가 그 AI, 로보트 이쪽,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조선이 계속 번갈아서 주도 테마를 이루고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대 로템 이것도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는데 그 다음 이후에도 계속 상승 후에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것도 이제 방산 테마거든요. 다음 주에는 타이거 탑10 바이오 탑10 이쪽이 의미 있는 주말에 이제 반등을 이어가고 이게 이제 금리 사이드에서 시중금리가 좀 하락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줘서 주말에 좀 반등을 한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 지금 이제 4월 2일 4월 2일이 우리 이제 뭐 자동차 쪽에도 뭐 관세에 대한 뭐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4월 2일까지 이제 상호 관세를 그때까지 연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관세라는 게 나름대로 이제 성장을 막는 그런 도구로 뭐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그 우리로 봐서는 이게 비트코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그 테크백 이쪽에 이제 저항대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일, 2일쯤 되면 다시 이제 금리가 오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금리도 오르고 달러 지수도 오르고 다시 이제 환율도 오르는 이런 장이 또 펼쳐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많이 오른다고 이렇게 쫓아가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좀 떨어질 때 담았다가 어느 정도 많이 오르면 차익 실현하는 그런 방향이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미국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중에 뭐 돈들이 많이 없고 그다음에 금리까지 비싸서 단기 이제 뭐 한 5% 이상 수익 후에 차익 실현하고 충분히 많이 떨어진 다음에나 뭐 고래들도 소극적으로 매수에 참여하는 그런 장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매매하기는 힘들어도 아무튼 지금 상황은 좀 긍정적으로 단기간이지만 어떤 그 긍정적으로 시장이 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